네, 코스닥 시장 내 유망 기업 히든 챔피언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키움증권의 오연진 스몰캡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연진 스몰캡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네. 스페셜티가 뭡니까? 뭘 제일 잘하십니까? 섹터 중에서. 저는 이제 중소형 업체들 위주로 많이 보긴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섹터에 대한 크게 구분이 이제 없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산업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소개드린 업체는 IT 업체, 중소형 업체들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방송에서도 제가 뭐 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게 주로 이제 모바일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뭐 장비주 이런 부품주들 관련해서 좀 IT 하드웨어 업체들 위주로 좀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IT 하드웨어 업체들 위주로 많이 소개를 드리시고 리포트도 네. 그쪽 위주로 좀 쓰시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스몰캡이라는 것을 사실은 타이밍을 잡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주식 네, 투자자로서 그래도 변동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스몰캡들은.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시황도 조금 보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런 어떤 시황을 물론 이제 섹터나 큰 산업 네. 차원에서 이렇게 딥하게 이제 보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분야나 이쪽 부분 관련해서는 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시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은 좀 계속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문 분야는 아니시지만 네네. 어저께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 지금 상황도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네. 성장주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성장주에 대한 고밸류가 가능했었던 게 여러 가지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성장주에서도 고밸류를 주는 게 가능했었었는데 그러한 랠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더 불거졌던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 금리 인상이나 이런 수급적인 이슈, 최근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어지면서 올해는 사실 작년과 같이 성장주에 대한 고밸류를 이제 주는 게 이제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이 이제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러한 게 영향력이 중소형 업체들한테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중소형 업체들 중에서도 성장성이 상당히 좀 뛰어난 업체들 위주로 좀 주목을 했었어야 됐다면은 올해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가치주,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실적 가시성이나 지금 당장 좀 실적이 나오는 업체들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뭐 그 주가 측면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싼 업체들을 좀 찾는 게 좀 합당한 시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 4년 후에 나올 실적을 네. 과거와 같이 미리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네. 그런 회사들은 올해 그렇게 큰 재미는 못 볼 것 같고 네. 현실적으로 지금 숫자가 나오고 네네. 숫자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PER이 좀 낮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 성장주 안에서의 가치주, 그렇죠? 네, 맞습니다. 를 좀 선택하는 것이 네네.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개하실 종목 먼저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처음 소개해드릴 종목은 BH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시총도 어느 정도 있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주력적인 이제 제품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이제 RFPCB 뭐 그 FPCB라고 하는 종류 중에서도 이제 RFPCB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카메라용 모듈이나 디스플레이 모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BH가 초점을 맞춘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용 RFPCB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오늘 왜 소개를 드리냐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모바일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모바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장 섹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폴더블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뉴스플로우에서도 보일 수 있다시피 S22의 뭐 예약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주들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BH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얹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크게 변하는 게 이런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올해부터 온기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가장 큰 경쟁사였던 삼성전기가 작년에 관련 RFPCB 사업을 철수를 선언을 하면서 BH 쪽에 대한 수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졌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뭐 북미 고객 사양이나 그 저희 이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국내 고객 사양 모두 이제 최근에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플래그십 위주로 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이쪽 관련해서는 좀 계속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오현진 애널리스트께서 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쉽게 지금 찾아볼 수 있는데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코멘트를 드리면 네. 지금 삼성전기나 LG노텍이 플립칩 BGA, 네네. FCBGA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방법이죠. 네. 근데 그게 모자른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PCB도 모자른다고 하고요. 네네. 그런 플립칩 BGA를 앞으로 상당히 많이 네. 생산을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데 네. 거기로부터 산업의 변화가 네. 이 PCB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네.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아, 네네네.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사실 갑자기 뭐 삼성전기 같은 대기업이 갑자기 이 잘 해오던 사업에서 왜 철수를 했냐라는 그 기저를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패키지 기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에서도 FPCB가 이제 사용되는 게 카메라용 모듈도 있고 디스플레이용 모듈도 있다고 했듯이 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반도체에도 여러 가지 PCB나 기판이 쓰이게 되거든요. 네. 이런 패키지 기판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좀 고부가 제품이고 아무래도 미세화 공정이나 이런 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이제 공정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고부가 제품인 FCBGA 쪽에 대한 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쇼티지가 나면서 네. 대기업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FCBGA만 하기에도 지금 캐파가 모자른 상황이다 보니까 대기업 같은 이제 삼성전기 같은 대기업은 이제 기존에 좀 더 사업성이 안 좋은 그 사업 부분을 정리를 하고 좀 더 고부가 제품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상황에서 BH 같은 중소형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삼성전기나 이런 대기업보다는 오버헤드 비용이 낮으니까 모바일 쪽에 있는 PCB 사업만 해도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기 같은 대기업이 이제 철수를 하는 거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이제 살아남은 BH 같은 업체가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렉시블 PCB 사업은 사실은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좀 약간 자본집약적인 회사인 건 맞습니다. 네. 돈이 좀 많이 필요하고 네, 그러면 오히려 또 장비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키움증권에 계시는데 네. 우리 오현진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왜 이 장비 업체 중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BBT 장비를 갖다가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옵트로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네. 그러면 그런 바이옵트로 같은 종목들, 네네. BBT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플렉시블 PCB를 캐파 증설할 때 꼭 필요한 장비들, 네네. 이런 장비들의 수혜도 기대가 되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게 네. 바이옵트로도 제가 이제 탐방 다녀와서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옵트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 PCB 같은 이제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용 이제 PCB 검사 기판도 장비도 같이 납품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역시나 BH나 뭐 삼성전기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수혜가 당연히 가능하고 향후에 이런 FCBGA 쪽이나 그 고부가 가치 제품 쪽으로의 검사 장비도 좀 신제품 출시가 기대가 되는 만큼 상당히 좀 업황에 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는 업체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PCB, 플립칩 BGA, 그다음 BBT 장비 전부 다 좀 좋아 보이는데요. 네네. 지금 오늘은 BH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하시니까 요거 목표가 같은 거 혹시 우리가 좀 설정할 수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근거에서? 네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BH를 최근에 이제 폴더블 산업자료에 쓰면서 같이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목표 주가를 32,000원으로 기존의 3만 원 대비 상향을 했거든요. 아하. 네. 이런 대한 기저에는 사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북미향으로 들어가는 이제 북미 고객사향으로 들어가는 실적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2022년 올해 실적에 대한 이익 전망치를 상향을 했어요. 상향을 하면서 타겟 PER을 11배를 줬는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준 게 전반적인 모바일 부품 업체들 뭐 타겟 이제 밸류를 볼 때 한 10배 정도를 주는 게 합당히 보였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구조적인 성장이 플러스로 있고 뒤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폴더블이나 이런 추가적인 알파 플러스 알파 성장성이 있는 걸 감안하면은 사실 10배 이상의 밸류를 주는 게 합당해 보이고 일단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건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아마 1, 2분기나 이렇게 계속 실적 상향이 나오면서 이런 밸류업 측면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BH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섹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예, BH도 중요합니다만. 네. 자, 다음 코스닥 시장의 히든 챔피언, 다음 종목 한번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는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다음에는 소개드릴 종목은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티플렉스. 네. 티플렉스가 소위 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네. 뭐 전쟁 수혜주 네. 이렇게 좀 분류되어 있는 종목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물론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수혜주라고 묶이기에는 뭐 힘들 수도 있는 반면에 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묶일 수 있는 테마가 많은 게 이제 장점인 업체거든요. 네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얘네가 이제 저희가 뭐 철강 업체나 이런 네. 업체들로 납품하는 이제 1차 벤더향이 아니라 그 소재 스테인리스 강 소재를 납품하는 이제 소재 업체예요. 거의 뭐 2차 벤더, 뭐 3차 벤더급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직접적으로 뭐 어느 대형 고객사, 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 아니면 뭐 원자력 그 뭐 자재를 만드는 회사로 직접적으로 납품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 엔드단의 고객사를 보면은 뭐 1000여 개가 넘는 고객사로 이제 얘네 소재가 다 퍼진다고 보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에 대한 그 의존율이 제일 높은 게 이제 3%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원자재나 여러 가지 엮일 수 있는 전방 산업을 고루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티플렉스의 수급을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우리 위원님 네. 다시 한번 수급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매수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런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외국인이나 뭐 기관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지을 수는 없겠지만 네네.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네. 상당히 뭐 실적이나 이런 베이스가 좀 탄탄해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올해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전방 산업이 지금 돌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 2021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인 2022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LNG나 그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때문에 전방 산업 수혜를 받았다면 올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원자력이나 아니면 LNG선 쪽의 전방 산업이 호조를 보일 걸로 보여지면서 이쪽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강 수요가 상당히 높을 걸로 보여져서 올해에도 또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 LNG 선박에 들어가는 네. 밸브 피팅류를 만든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 러시아 뭐 사태 이후에 그 유가가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100불도 뭐 넘기고. 113불, 4불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유가 한번 보여주시고요.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LNG 선박에 대한 수요, 네. LNG 그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티플렉스에 대한 네네.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LNG 선박에 들어가는 어떤 거를 좀 만듭니까?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얘네가 사실 직접적인 제품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얘네가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티플렉스의 소재가 쓰여서 지금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가 뭐 저희 밸브나 피팅류 말씀하신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LNG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액체를 저온 상태로 그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저온 이런 그 공간이나 저장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저장 밸브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이러한 저장 밸브에는 녹이 쓸면 안 되기 때문에 철 대신에 스테인리스 강 수요, 그러니까 티플렉스의 스테인리스 강 수요가 상당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나갔네요. 마지막으로 네네. 실적으로 딱 한마디만 해주시고 네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어떻습니까? 실적은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2021년 대비 올해 실적을 제가 리포트에 이제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회사 측 가이던스를 따르면은 작년 21년 실적 대비 10%대 이상의 외형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실적이 엄청나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의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 BH 그리고 스테인레스 강관을 만드는 아주 좀 사실은 요즘 개인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T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